반도체도 지나가고 뭐 휴대폰도 지나가고 자동차도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 사업이 뭐냐 하면 이 콘텐츠 그다음 엔터 이쪽이 될 거라고 약간 믿어요. 먹는 코로나 치료제 출시 기대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위드 코로나 관련주 투자 이런 것 좀 어떻게 보세요? 요즘 뭐 워낙 많이 나오던데. 일단 우리 먹는 코로나가 우리한테 엿을 먹였죠. 한국 바이오주를 엿 먹었죠 지금. 네, 그렇죠. 완전 엿 먹었고. 백신주들. 백신주도 완전 엿 먹었고. 네. 또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저희 고객분들 중에 의사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이 바이러스는 자기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방법을 채택한다. 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넓게 퍼지되 독성을 약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는 경향이 높다. 그렇게 채택을 안 하는 경우, 메르스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였는데 메르스의 종식과 함께 그 바이러스도 죽는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생존하려면 전염성을 확 높이고 대신에 치사율을 낮추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마 그런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는 네. 시간이 지날수록 전염성은 높되 사망률은 떨어지는 그렇죠. 그런 방향성을 걷게 될 것이고요. 네. 그럼 이 먹는 코로나 약 이런 것들 치료제가 네. 굉장히 의미가 있어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주 심각한 독감, 그래서 기저질환 환자가 걸리면 죽는 독감 이런 개념으로 바뀔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그때는 치료제, 이 먹는 치료제 같은 거는 손쉬우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연초 어디 즈음에서는 이거 뭐 치사율이 이렇게 안 떨어지면 경제 봉쇄를 이렇게까지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실제로 이동 데이터가 보니까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한국 사람들. 이제 방역 대책이 무색해지기 시작한 거라서 막아봐야 소용없는 단계로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갈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뭐 어차피 그럴 거면 위드 코로나 전략으로 갈 것 같고요. 그러면 당연히 컨택주들이 좋아지겠죠. 네. 뭐 여행, 호텔, 레저.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 그 생각을 해서 이미 다 가격이 올랐어. 그렇죠. 그래서 그만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요? 다 올랐는데 뭘 합니까? 위드 코로나 이제 시작하는데 그 주가는 다 올랐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해요? 손 안 대야죠. 뭘 사요? 그 중에 안 올라간 거 골라야죠. 뭐가요? 별로 없는데 몇 개 있더라고요. 뭐요? 몇 개 있어요. 찾아보면 있어요. 네. 찾아보면 어딘가 숨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항공, 힌트라도 좀 여행, 주세요. 아니 요 업종 중에서 요 계열사나 요런 데 낑겨 있는 애들 또 있고 뭐 결제하는 애들 중에 이제 결제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뭐 이 코로나 때문에 같이 빠졌는데 아직 못 올라오고 있는 결제주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관련된 지주 회사들 네네. 이런 거 지주 회사들도 이제 떠야 되는데 걔네들 바닥에 쫙 깔려 있고 이런 것들 몇 개 있어요. 그런 쪽으로 컨택 포인트를 잡으셔가지고 네. 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미 뭐 아무리 베팅 2배를 한다고 해도 강원랜드가 52주 신고가가 말이 됩니까? 그쵸. 이건 아니잖아. 저희는 저희 입장은 뭐냐면 이번 하락장에서 다시 한번 경험해 보시죠. 제가 항상 드렸던 말이 뭐예요?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마라. 응? 그리고 이미 히트친 데는 가지 마라. 먹을 거 하나도 없다. 다칠 뿐이다. 이미 지금 벌써 다 그 예상을 해서 다 방방 뛰었고, 물론 항공 주식들은 뭐 긍정적이죠, 실적도. 왜냐하면 이제는 비행기값 할인이 없을 거랍니다. 동남아 150만 원 내고 가셔야 돼요. 네, 그 상황이 왔어요. 동남아 진짜 싸게 할 때는 네. 확 10만 원 후반대 갈 수 있어요. 이제 그거 다 없어졌어. 표. 이제 당분간은. 그러니까 이제 항공회사들이 실적 좋아지겠죠. 네네. 근데 이제 알겠는데 얼마를 먹으려고 이미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접근을 하겠느냐. 네. 그래서 개 중에서도 항공주 중에 들어오는 거가 있어요. 찾아보면 네. 한두 개.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또 괜찮죠. 예, 그렇게 이제 잘 선택하셔서 네. 들어가시라 하는 걸 말씀드리고 그럼 싶습니다. 위드 코로나 말고는 좀 어느 쪽이 지금 더 올라 있나요? 요즘 뭐 사실 뭐 다 많이 빠져 있긴 하니까 다른 쪽은. 제가 사실은 금융주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네. 여기 와서도 했었나요? 네.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금융주만 지금 살아남았잖아요. 네. 그게 이 전략이 그거예요. 남들 가지 않는데 남들은 이 버림받은 애들하고 친구가 돼줘라. 그냥 이렇게 주가 박살났을 때 네. 좋지 않습니까? 보험주 같은 거는 오히려 이 아수라장에 네. 주가 오르고 뭐 증권주도 뭐 그냥 견주하고 네.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찾아야 되는데 네. 있어요.
제가 보니까 건설주들이 쌉니다. 건설주. 네. 왜요? 대통령 후보 나오시는 분들 중에 저는 집을 안 짓겠습니다. 단 한 명도 없겠죠. 저는 집을 짓겠습니다. 전부 다. 그러면 보장하실 수 있어요? 거의 99%? 그러면은 뭐 콜이죠. 이건 뭐. 그럼 콜이에요. 어. 그 맞다면. 어. 왜냐하면 일단 올해는 40만 원 정도 지어서 먹을 게 있어요. 음. 올해 실적은 먹을 게 있습니다. 그렇죠. 내년도도 40만 원 이상 지을 것이냐, 그리고 내후년까지 40만 원 이상 지을 것이냐가 핵심이에요. 집값이 떨어지면 그 다음 문제. 그렇죠. 이 건설회사 입장에 집을 지을 수 있느냐, 네. 과거 평소보다 많이. 그래서 수주장고 기준으로는 좋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부스팅까지 해줘. 저는 열심히 집을 짓겠습니다. 이러면 나쁠 리가 있을까요? 없겠죠. 네, 싸요. 근데 건설주들이 영업이익 대비 4배, 5배? 오. 거의 대부분. 흔합니다, 흔해. 4배, 어. 5배. 이익 대비 5배, 6배? EPS 야. 대비? 네. 그러면 그 건설주에 투자하더라도 이 섹터가 싸더라도 그 종목에서 우리가 뭘 또 좀 더 체킹하고 들어가면 좋을까요? 수주장고. 수주장고. 네. 근데 지금 다 싸요. 이거는 이제 큰 꽝이 별로 없는. 네. 꽝이 별로 없는 투자. 여기서 꽝 나시는 분들은 네. 투자를 앞으로 좀 고려해봐라. 물로한고기 봐 이런데 여기서 꽝 나면 이건 진짜 나의 찍기 능력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 그렇죠. 내년 한 1년쯤 대선 지난 이후에 건설 네. 섹터 주가 보면 네. 지금보다 올라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를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아주 좋네요. 네. 원래 그러니까 뭐 이렇게 편안하게 투자하시는 게 결국 네. 근데 제가 얼마나 웃기냐면요. 이번에 저는 방송에서는 이렇게 편안하게 투자해라. 금융주 해라. 보험주 싸지 않느냐. 건설주도 쌉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제 포트에는 그게 또 꽉 차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꽉 차 있으신 분은 댓글에서 아니 각도기님이 사라는 대로 사가지고 나 플러스 났는데 각도기님 왜 지금 떨어졌다고 징징 울어요? 그러는 거예요. 네. 저는 100% 그건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이 말과 행동이 좀 달라요. 투자자들은.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뭐 기존에 갖고 있는 거는 갖고 있는 거니까 좋아서 갖고 있는 거니까 뭐 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갖고 왔는데 네.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좀 느려 보이지만 이렇게 안 다치는 투자를 계속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걸 말씀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 건설주가 더 떨어지긴 힘들겠죠. 그런 단기적으로 빠질 수 있죠. 네, 단기적으로. 이 시장 빠지는데 안 빠지겠어요? 같이 빠지겠죠. 오늘도 한 2-3% 업종이 빠졌으니까 네. 뭐 당연히 그거야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보고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1년 정도 봤을 때는 뭐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대선 주자들이 실제로 부동산을 더 짓겠다 하고 그런 공약들도 나온다면 수주 잔고 빠지지 않는 상황에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 네. 기대감이 올라오겠죠. 네. 그러면 뭐 괜찮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점장님과 촬영하고 그 사이에 네이버 카카오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야, 진짜 카카오는 제가 진짜 뭐라 그랬어요? 그때? 그냥 촬영 이후에요. 그러니까 그때 네이버 카카오라고 뭐라고 했어요? 뭐라 얘기했는지 잠깐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안 산다. 저 같으면 안 산다고 했겠죠? 불안하네. 카카오뱅크도 좀 뭐 그다지 좋은 얘기는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거는 명확히 그렇게 얘기했죠. 네. 네. 똑같아요. 사람 많이 있는데 가지 마시라. 지금은 근데 지금 많이 이제 이렇게 그 대전제 흐름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드려요. 당신이 카카오를 쓴다면, 당신이 카카오를 쓰는 한 카카오톡이 되겠죠? 네. 당신이 카카오톡을 쓰는 한 카카오의 성장성은 유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어.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카카오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했던 게 뭐냐면 네. 아니 핵심 아들들이 분가를 했잖아요. 네. 핵심 아들들이 뱅크. 제일 주옥 같은 쉽게 하면 S대, Y대, K대 간 애들이 분가를 했어요. 재산도 띄어가지고 가서. 네. 그러면 왜 본가의 재산이 안 축나? 축나지. 안 축났었잖아요. 더 올랐잖아요, 재산이. 이거는 뭔가 기묘하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였다는 거죠. 물론 또 애를 낳았어. 카카오의 왕성한 정력에 의해서 계속 애를 낳고 있어. 네. 즉 씨앗을 심어. 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커져. 그건 알겠는데 네.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나간 애들이 너무 큰 애들이 나갔어요. 그러면은 모체된 애들은 네. 그래서 이번에 휘청했던 게 뭐냐면 나머지 애들 보니까 무슨 꽃배달, 대리운전 뭐 이런 게 남아 있으니까 이건 좀 그렇지 않아? 너무 궁색하지 않아 사업이? 여기서 이제 카카오 페이까지 나가면 나머지 있는 기업들이 카카오 택시,
카카오 퀵 서비스, 음. 꽃 배달 이런 거니까 네. 좀 궁색해진 거죠. 물론 향후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올라올 거라고 봐요. 이 회사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카카오톡을 당신이 쓰는 한 시간이 지나면 얘는 무언가 사업이 올라온다. 그건 맞다. 그건 맞는데 지금 당분간은 너무 큰 놈들이 떨어져 나갔으니 그 숨고르기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올랐으니 네. 거기에 따른 숨고르기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네이버는 조금 충격을 덜 받겠죠, 당연히. 네이버는. 그쵸. 카카오보다는 네. 뭐 따로 분가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네. 계속 품에 안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주사 투자도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품에 안은 애들이 안 나갈 애들을 품에 많이 안고 있는 애들은 지주사 투자를 해도 되는데 떨어져 나갈 거는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금감원 분이 계시다면 네. 이제 지주사는 과거 IMF 때 순환 출자 고리로 하나가 망하면 다 같이 망하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전성을 만들기 위해서 지주사를 만들어서 그렇게 와서 이제 한 회사 망한다고 다 망하지 않게 되었으니 효력을 다 했다. 응? 자, 근데 이 금감원과 이 주식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은 모 회사가 자회사를 품고 들어왔는데 그 회사를 두 개로 나누는 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고려를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멍들어요.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게 LG 화학이에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밖으로 나가면 네. 본인 투자하신다면 네. 김 작가님이 LG 화학을 갖고 계시겠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갖고 계시겠어요? 그럼 펀드 매니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같은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면 LG 화학은 뭐가 남나요? 화학만 남잖아요. 물론 그쵸. 훌륭한 화학 회사예요. 네. 그러나 지금의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없겠죠?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되냐고. 기존 LG 화학 주주들은 어떻게 되냐고. LG 솔루션을 주지도 않는데 주식을 안 주잖아요. 그쵸. LG 솔루션 아유 여쭙고 감사했어요. 자, 우리 저기 10주당 한 주씩 갖고 가세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냐고. 완전히 껍데기 그 지붕 받쳐주는 기둥 역할만 하다가 지금 자기는 10만 쓰다가 지금 끝날 네. 수가 있는 상황이라 네. 굉장히 걱정됩니다. 굉장히 걱정돼요. LG화학의 주가가. 그렇죠. 아니 이거는 뭐냐면은 아주 잘 키운 자식이 하나 있는데 이 자식한테 집 주고 자기는 전세 나가는 거거든. 아.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기는 왜냐면 모조리 다 밀어주려고 얘가 야 얘 대통령감인데 대통령감이야. 야 아끼지 말자. 자 집도 팔아. 얘한테 다 줘. 자 우리는 좀 작은 집에 살면 되잖아. 전세 살면 되잖아. 우리 그래도 현금 흐름 있잖아. 나가자. 이러고 이렇게 해주면 그거 믿고 있다가 같이 내 집인 줄 알고 들어와서 살았던 주주들은 전세로 갑자기 전환이 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거는 고려 한번 하셔야 돼요. 이제는 지주회사가 순환 출자를 막아주는 역할을 잘해서 이제 네. 건전하게 만들어 주었으니 이제는 이건 아닌 거 아니냐. 미국에는 없어요. 아 진짜요? 예. 벅셔 해서웨이가 수많은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상장이 돼 있나요? 수백 개의 회사를 갖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네. 순자산이 어떻게 늘어나는 게 이제 목표인데 거기는 회사를 많이 꾸미고 가서 걔네들 돈을 벌면 순자산이 늘어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회사만 나오든가 네. 지주회사만 나오든가 둘 중에 하나만 판단을 하고 아니면 지주회사로 유지되려면 사업회사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법을 만들어 놓든가 상장을 하려면 네. 그래야 주주들이 피해를 안 입지. 저는 그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고마운 측면이 있어요. 왜요? 삼성전자는 분할 안 할 겁니다. 죄 내피셜이긴 하지만 네. 분할 안 할 겁니다. 네. 예, 분할을 안 하는 게 맞고요. 계속 그대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혹시나 파운더리까지는 혹시 모르겠는데 네. 그 외에는 분할을 안 할 걸로 봐요. 예. 삼성전자 요즘 좀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 네. 피컷 이슈도 있고 한데. 그동안에는 제가 삼성전자 물어보면은 저는 잘 모르겠고 네. 저는 보통 2배 이상 수익 날 주식 아니면 안 하니까 삼성전자 2배 나겠어요? 많이 올랐는데 잘 모르겠어요. 계속 이렇게 피했는데 네. 이제 이 정도 가격이면 너가 사겠냐 하면 저는 안 사요. 저는 안 사요. 말과 행동은 다르다라는 얘기가 아까 그 의미 아니 거죠? 그거 아니? 왜냐면 2배는 안 올라갈 것 같으니까. 네네. 14만 원 걸 것 같지는 않으니까. 네. 14만 원 걸 것 같지는 않으니까 안 사는데 갖고 계신 분은 팔 이유는 없는 시점까지 온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자, 오징어 게임 아닌 엉덩이 게임이 시작됐다. 버텨야 된다. 삼성전자 이제부터 버티는 게임이 시작됐다. 근데 아마 지금부터 제일 팔고 싶으실 거죠. 1월 달부터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아마 엉덩이가 이제 들썩들썩 할 거다. 지치졌죠. 지치고 엉덩이 들썩들썩하고 마지막 한 대 맞으니까 에이씨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데 아니야. 지금부터는 오케이.
네, 지금부터는 오케이고 더 빠지면 매수해도 뭐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음. 네. 지점장님은 거기서 이제 큰 수익을 보기는 힘드니까 이쪽은 별로 관심은 없지만 네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관심 가져도 저한테 오신 분들 중에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는 안 팔 거예요. 네. 안 판다. 네, 지금부터는 안 팝니다. 네. 자, 그럼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많이 파는 종목들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네. 한국의 개인 투자자분들 그런 걸 좀 따라 사고 매도하고 이런 것들도 좀 괜찮은 전략일까요? 별로 안 좋은 전략 같습니다. 왜요? 많이 사서 그 회자가 될 정도면 네. 가격이 바닥에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주식을 사서 가격이 흔들릴 때마다 가슴이 많이 흔들릴 거예요. 가슴이 흔들릴 때마다 수명은 짧아지고 이거 잘 살아보자고 한 건데 수명 네. 줄여가면서 투자할 필요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개인분들한테 계속 권유드리는 투자는 스트레스 안 받는 투자를 해라. 우리야 이제 뭐 전문 투자자고 네. 초과 수익을 내야 되고 시장 수익률을 초과해야 되니까 포트폴리오 상으로 중간중간에 조금 공격적인 포트들도 담고 이렇게 되는데 뭐 스트레스 우리가 받는 거니까 이게 직업이니까. 근데 일반인들은 스트레스만 받고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스트레스 앤드 손실까지 보고 결국 손실해서 거기서 확정을 짓는 경향이 너무 높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진짜 일단 수익률을 낮춰라. 수익률을 낮추면 큰 수익률을 볼 수도 있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익률을 높이면 거덜난다. 네? 수익률을 높이면 거덜나요. 이건 제가 뭐 숱하게 많이 받고 경험했고 했던 내용이라 말씀드리는데 네. 수익률을 높이지 말고 낮추면 투자할 게 많아진다니까요. 뭐 배당 투자 5% 7%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지금 12월 기준으로 5% 이상 배당 주는 거면 석 달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네. 물론 이제 본전까지 올라오려면 또 한 석 달을 더 기다려야 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석 달만 기다리면 확정된 수익이 나오는데 이런 걸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많은 분들이 배당 투자해요 이러면 그거 말고 딴 거 있잖아. 빨리 얘기해봐. 빨리 얘기해. 네. 자꾸 이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태도로는 한 번 수익이 나더라도 결국 결과가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의 이 태도가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그 사람이 앞으로 여기서 롱런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냐를 결정짓는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느긋하게 찬찬히 꾸준히 올리려고 하는 마음가짐이에요. 네. 일반인들이 이거를 가져야 되는데 젊으신 분들일수록 힘들고 빨리 부자가 되는 분들일수록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일수록 주식시장에 오면 위험하죠. 근데 주로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오죠. 확률적으로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씨 돈이 많고 부자니까 주식에서 돈 벌지라고 얘기하시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 전 10억이 석 달 만에 다 날아가는 것도 봤어요. 매매하다가 끊임없이 매매하다가. 그래서 돈이 많다고 오래 그 돈을 버는 건 아니고요. 느긋해야 돈을 벌어요. 느긋해야. 느긋해야 돈을 벌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하나 있죠. 이렇게 그 시장 막 박살 났을 때 대표주들 박살 나고 안 좋은 뉴스 났을 때 그래 내가 친구 해줄게 해서 사서 그냥 좀 한번 길게 끌고 가보는 거. 네. 이런 거 하나 있고요. 올라갈 때 남들이 열광할 때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지난 1월하고 조금 반대되잖아요. 지난 1월은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에 열광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냉소하잖아요. 네. 냉소할 때는 들어가셔도 돼요. 열광할 때는 안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에 지금은 기회가 있다. 네. 대형주들 이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배당주 같은 거 사서 찬찬하게 나 그래 배당 이상만 수익 나면 좋아. 은행이자 한 두세 배 이상이면 만족해. 하는 그런 투자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 좀 해봐. 해보고 나서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고 계속할지 말지를 한번 결정해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돌리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앞에 수많은 맹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른나른한 그런 동물들하고 노는 개념으로 투자를 하셔야지 맹수하고 맞부딪혀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기더라도 몸에 상처는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문 투자자 중에 생이 짧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캐나다의 피터 캔들이라는 투자자인데 50대에 죽었어요. 스스로? 아니 투자 성공한 투자자예요. 펀드 매니저 아주 훌륭한 투자자인데 캐나다 투자자 치고는 굉장히 뛰어난데 암으로 죽었어요. 이 가지. 너무 열심히 살았어. 너무 열심히 살면 죽어요. 저도 요즘 그래서 좀 어떻게 좀 덜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을까. 타 채널 연합인포맥스 계속 매주 가시고. 네, 네.
그거는 이제 애널리스트들 만나서 네. 저는 거기 가서 사실은 제 공부도 한 겸 겸사겸사 네. 좋은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오는 채널이거든요. 연합 네. 인포맥스가. 아, 그렇죠. 예, 보도 요즘에 채널이라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그렇죠. 네. 보도 채널이라서 부르면 잘 와요. 애널들이 다른 채널에 비해서. 맞아. 그래서 저는 곁다리로 그 오신 분들은 저희 채널에도 모시고 겸사겸사 끝나고 명함들 저희 네. 각도기 채널. 해보고 이렇게 대담해보고 좋으신 분이면 저희 채널도 나오시죠 해서 그 어떤 멀티플한 목적을 가지고 거기를 하게 된 거죠.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봤습니다. 네. 아니, 오징어 게임이 혹시 한국 콘텐츠나 엔터에 지금 어쨌든 그것 때문에 뭐 상승도 했지만 네. 차후에 굉장한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시그널에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좀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계속 적층되고 있죠. 네. 장기적으로 한국은 다음 차기 사업이 뭐냐? 네. 응? 콘텐츠. 반도체도 지나가고 뭐 휴대폰도 지나가고 자동차도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 사업이 뭐냐 하면 저는 이 콘텐츠 그다음 엔터 이쪽이 될 거라고 약간 믿어요. 네. 네. 그리고 그런 역량들이 지금 모아지고 있고 저희 어렸을 때 맨날 놀면서 살았거든. 저는 방학 숙제를 방학이 끝날 때 너무 무섭더라고. 방학 숙제 하나도 안 해가지고. 아, 대부분 다 그렇죠. 그럼 뭡니까? 방학 내내 놀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우린 자유롭게 놀았던 세대거든. 그죠. 놀아반 놈들이 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대들이 이제 성장하고 나니까 그렇게 재미난 것들을 뽑아내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요즘 젊은 친구들도 놀아야 되는데 그런 걱정감이 좀 있긴 한데 어쨌든 그것들이 이제 문화적 역량이 발휘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산업화된 거죠. 문화적 그 베이스를 깔고 있었던 뭐 DNA로 깔고 있었던 게 산업화로 잘 전환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굉장히 큰 그 힘을 발휘할 거라고 믿습니다. 가장 앞서간 쪽은 K-팝이에요. 저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가 그 K-팝 아이돌이거든요. 오. 네. 그래서 그 옆에서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보니까요. 네. K-팝의 그 저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 이 뭐 청소년인지 어떤지 젊은 친구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청소년쯤인 것 같고 네. 그 K-팝 관련된 새로운 그룹이나 그 스타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팬층이. 그래서 나오면 이거 나 여기다 마음을 줄래 안 줄래 결정하기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런 흐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BTS가 가장 먼저 치고 나갔고 BTS로 인해서 저변은 훨씬 더 넓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케인즈도 예견을 했어요. 100년 전에 100년은 안 됐지만은 한 100년 전쯤에 앞으로 일주일에 하루에 3시간씩만 일하면 그 다음부터 놀고 먹는 세상이 올 것이다 하는데 AI 자동차가 나오면 그게 본격화됩니다. 이것도 좀 긴 얘기이긴 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AI 그냥 전기차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전기차는 뭐 가격 대비 성능이 매우 좋기 때문에 내연기관 대처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AI가 훨씬 더 잘 붙어요. 내연기관에 AI 붙이기가 힘들어요. 수많은 ECU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걸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기계가 오류가 날 수가 있잖아요. 기계는 오래 쓰면 오류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 제어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AI 제어로 가려면 결국 전기차 디바이스 기반으로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전기차는 AI 자동차를 출현시킬 것이고 AI 자동차는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이건 뭐냐면 로봇이라는 얘기예요. 길거리에서 막 여러 상황들을 읽으면서 판단을 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네. 그게 로봇가 하는 일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뭐 이번에 이제 그 앨런 머스크는 좀 과했죠. 사람 모양의 로봇을 가지고 나서 AID에 사람들한테 전시를 했어요. 이거는 우리의 AI는 사람을 지향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좀 너무 간 얘기고 그것까지 시간 많이 걸리고요. 어쨌든 사족 보행 네. 로봇은 곧 나온다. 물류 혁명이 나죠. 네. 그러면 사람의 노동력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 점차 오고 있죠. 오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일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둘 중에 하나라고 노동 소외냐 노동 해방이냐 둘 중에 하나다. 어떤 사람은 노동 해방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노동 소외가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정책적으로 잘 해야 된다. 뭐 기본소득이든 뭐든 해야 된다는 거. 노동 소외된 사람들은 네. 커버를 쳐줘야 되고 노동 해방된 사람들은 뭐를 하겠습니까? 놀아야죠. 놀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이제 메타버스도 본격화 될 거고 지금 아니에요. 메타버스 자꾸 땡겨서 얘기하는데 아니고 그때 로봇이 나와야 돼. 사족 보행 로봇이 나와야 메타버스가 본격화되는 거고 물론 디바이스도 있어야 되지만 디바이스가 나오면 1차 메타버스가 될 거고 사족 보행 로봇이 나오면 아주 보편화된 메타버스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완전히 노는 세대가 오게 되는데 그때는 뭐에 열광할 거냐는 거예요. 사람이.
스타에 열광하겠죠. 그래서 그 스타의 값어치는 훨씬 더 커질 것이고 네. 그래서 그런 스타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나라가 강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미국이 영화 팔아먹어서 네. 뭐 자동차 뭐 수백만 대 파는 것처럼 돈을 벌듯이 네. 그런 시대가 이제 본격화되는 건데 한국이 상당히 저력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는 뭐 제작 비용이 너무 낮으니까 완성도가 그 정도밖에 안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미국의 뭐 시리즈물에 비해서는 사실은 뭐 규모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아직 뭐 현저하게 부족하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리가 통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릴 수 있는 그렇죠. 뭐가 있다는 거죠. 네. 그걸 한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을 앞으로 발전시켜야 하고 발전될 것이고 이쪽 사업 분야가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투자 쪽으로는 네. 한번 열광이 와야 되지 않을까요? 바이오, IT 이런 네. 것처럼 엔터 버블이 올 수도 있어요. 버블이 올 수도 있다. 네, 올 수도 있어요. 네, 누구나 그냥 웬만한 사람 다 그냥 네. 상장하고 엔터 웬만한 회사 야 한국 기업 대단해 뭐 이렇게 되면서 할 수도 있죠. 근데 조금 장애물은 한국 시장이 너무 작아, 너무 조그매, 애를 안 낳아. 청소년 고객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장애물이 될 겁니다. 예. 아니 저는 요즘에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잖아요. 네, 주말에 음. 보다 보면 생각보다 이제 점차 많이 보다 보면 볼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른 나라 거를 막 보고 있더라고요. 다시 뭐 프랑스라든가 네, 네. 다른 뭐 몽골이라 보고 있다 보면 어. 야, 내가 이 나라 거를 태어나서 본 적이 없는데 그렇지. 몽골은 웬 몽골? 네. 예. 이 넷플릭스에 있기 때문에 이제 보기 시작한 건데 네. 오징어 게임도 사실 마찬가지 논리로 그렇죠. 쉽게 뻗어나갈 수 있는 거죠. 네. 원래 못 뻗어나가는 건데.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그 문제가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제국적 주식회사가 들어오는 거죠. 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1차적으로 이번에 이제 법인세를 최저한도세 15% 전 세계적으로 했잖아요. 이게 이제 실행이 돼야 되는데 네. 이 제국적 자본주의 기업들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은 좀 있어요. 만약에 제국적 자본주의 기업이 계속해서 등장하면 미국이 이제 또 패권을 잡고 꽤 오랜 기간 가는 거가 되겠죠. 예. 근데 어쨌든 그러기 전에 우리도 빨리 자리를 잡기는 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네. 마지막 시청자분들에게 10월장 여전히 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마지막 인사 한 번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시장을 예측하지 말자는 입장이고 시장 뭐 분석해서 잘 알아봐야 투자 수익에 반드시 연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기업에 집중하자는 입장이긴 한데 감히 이제 10월 초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제 판단은 10월 내로 저점이 찍힐 것 같습니다. 네, 10월 내로 저점이 찍힐 거로 틀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예상이 되니까 여러분 용기를 좀 가지시고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은 저는 800부터 봤어요. 장기적으로는 어떤 식으로든지 우상향은 맞아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시고 대신에 나의 투자는 조금 보수적으로 하시고 요거를 이중적으로 이 잣대를 가지고 시장에 참여하신다면 좋은 결론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각산윤 지점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